메테리얼 하나 던져보시죠. 예. 저는 메테리얼이 네. 일단은 그겁니다. 일단은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전화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할아버지들이랑 전화 안 하죠, 그죠? 네. 왜냐면 이 사람 없기 때문에. 네. 근데 할머니들한테 전화를 하면은 할머니들 전화를 20초 안에 끊습니다. 어떻게 통화 내용이 어떻게 자 한번 네. 여보세요. 근데 왜 할머니만 살아계신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전화를 안 해요. 음. 할아버지랑 전화한 적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할머니가 전화하고 할아버지 바꿔줄게 하고 끝. 근데 할아버지도 나이가 더 들면 그것마저도 귀찮아져서 먼저 돌아가신다는 그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전 월남전의 영향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약간 그쵸. 트라우마나 PTSD의 영향으로 대인 기피증, 손자 기피증, 그쵸. 세상 기피증. 그래서 원래 약간 그 미국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쟁을 마치고 온 용사가 돌아오면 절벽에서 밀어라. 그 이유는 이제 온갖 그런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하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맨날 술 마시고 때려 부수고 이럴 거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또 훌륭한 위인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핵소고지. 아 엑소고지 있죠. 거기 또 굉장히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해서 절대 총을 안 들었지만 또 그쵸, 의무병으로서 위대한 그 군인들의 생명을 구한 그 한 의무병의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 다음에 빅터 프랭클, 그 사람은 유대인인데 수용소에서 개같이 고생했는데 결국에는 나와가지고 그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희망과, 지금도 그 책이 굉장히,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 그러니까 엑소고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인은 총을 들어야 되는데 집총을 거부했다. 총을 드는 걸 거부해서 이제 재판까지 간 와. 그런 사례죠. 그러니까 코미디로 치면은 올라와서 웃겨야 되는데 네. 나는 웃기지 않겠습니다. 와 맞아요 진짜 거의 김민석 같은. 네.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야 근데 심지어 그 핵소고주 주인공이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했는데 그 여자친구마저도 너 이거 고집이다, 총을 들어라 했는데, 야 그 여자친구한테 시간을 갖자, 날 찾아오지 마라 하면서 끝까지. 스스로를 믿었네. 근데 그 집총을 거부한 이유가 아빠가 1차 대전 참전 용사인데 아빠가 폭력적이어가지고 자기도 아빠한테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다가 나는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 절대 안 되겠다 해서 결심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총으로 쏜 다음에 다시는 총으로 쏘려고 했어 원래 아들이. 아빠가 너무 가정 폭력이 심해가지고. 미국은 그렇게 대처를 하는군요. 아빠 가정폭력이 심하면 총을 든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13살쯤만 넘어도 이제 거의 그쵸. 대부분 남자로 대우해줘야 되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아빠가 때리면 나갈 생각을 하지, 빨리 이 집 따야지 생각하지. 네. 집에 있는 총을 찾아서 그만해 이러죠. 총합회는 평등하거든요. 그렇죠. 샤펠 농담인가요? 난 그게 너무, 샤펠인가 케빈 하트인가? 어떤 너는 식스팩 있냐? 나는 총 있다. 이게 존나 웃겼어요. 오. 예. 그래서 자기는 몸 안 키운다고. 왜냐면 이 총으로 다 이길 수 있어. 그렇죠. 예. 근데 총 앞에 모두가 평등한데 네. 왜 총 맞아 죽는 건 보통 흑이니까요? 평등하기 때문이죠. 경찰은 확실하게 평등한데 네. 잘못하는 거는 특정 인종이다.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아닐까요? 뭔가 나는 그냥 혼자 사격 연습해야지 했는데 안 보여가지고 지나가다가 맞아서. 삐 대구식 조크였습니다. 네.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주로 하던 농담이었고. 예. 할아버지가 혹시 흑인? 예. 아 오케이.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흑인도 흑인끼리 많이 쏘나요? 많이 쏘죠. 서로 안 보이니까. 서로 투명망토. 섀도우 복싱이 그런 뜻으로 사용됐군요. 약간 그 야간 전투랑 비슷한 거네요. 네. 누가 누구 편인지 모르는. 그래서 흑인들이 웃음이 많고 해악이 많은 이유가 자기 이빨을 이를 보여주려고. 예. 어떻게든 내 존재를 알리고. 굉장히 어려운 조제를 갖고. 눈도 크잖아요. 흑인 중에 눈 작은 흑인 본 적 있어요? 다 죽었죠? 예. 언제 죽였을까요? 안 보여서. 찰스 다윈이 그걸 또 얘기했거든요. 진화론. 예. 적자생존. 예.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지금 적자 생존하고 있거든요. 메모를 굉장히 많이. 아니 왜냐면 이 친구 돈이 없어요. 네. 맨날 적자인데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적자 생존인 게 굉장히 메모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메모 적자. 그 글을 적자. 오, 그러고 아. 생존하자.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네요. 네. 전 적자 생존 생각했을 때 이게
돈 없는데 버티는 걸로 생각했는데 여기는 나네. 적자생존. 메모하는 습관의 힘을 알려주는. 나중에 강연적으로 한번 승상 씨. 김재동이요? 예, 좀 김재동. 홍창욱. 홍창욱. 토크 콘서트. 김창욱 아닌가? 김창욱인데 홍창욱. 대구시장님의 성을 따고 싶어하는. 아, 역시 대구시장이 대구성. 지금 홍준표. 홍준표가 대구시장 하고 있네. 네, 그때 저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네. 같은 대학 같은 학년이었나? 그분이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부장 판사인가 부장 검사로 승진했다고 이게 이제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나중에는 뭐 네, 정치적으로 플랜카드라는 게 되게 옛날부터 있었네요. 네. 플랜카드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 상상이 안 가요. 원래는 플래카드라고 또 플래카드? 네, 플래카드라고 하더라고. 마켓에 티귿 받침 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옛날에 저는 이제 뭔가 적으면 무조건 맞춤법 검사를 하는 그게 있는데 플랜카드를 플래카드로 계속 수정하라고 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플래카드로 뜨더라고요. 약간 콩글리시 비슷하게. 네. 그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이 좀. 근데 우리는 다 플랜카드라고 또 발음하는데. 좀 플랜으로 말하면. 플랜카드. 전 플랜카드. 나도 플랜. 네. 저도 플랜. 굉장히 줏대 없는 친구. 천안식 주대인데요. 적자생존에 적합한 친구로. 역시 박쥐죠 박쥐. 천안에 또 위대한 코미디언이 있지 않습니까? 저요? 뭐 복호도. 제가 요즘 밀고 있거든요. 내가 천안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다를. 그 같이 용두사미로 경쟁하는 용두사미가 아니라 나 용쟁호투? 와호 장룡? 마카 그 같이 대결하는 마카마카 그 뭐라 그러? 용쟁호투? 아닌데? 용호상박. 용호상박. 야 용쟁호투부터 그게 다 영화 제목이잖아요. 와호 장룡이 나오다니. 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좀 마저 하시죠. 뭐였죠 하던 얘기가? 할머니한테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기하게 생각한 거는 평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요즘에 발견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전화를 하십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하면 그렇게 저를 전화를 하고 싶어 하셨다고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훈아, 할머니가 정말 전화하고 싶어 하신다. 전화 좀 드려라. 전화를 해요. 할머니 저 기훈이에요. 그래 잘 지내나? 네. 그래 잘 지내라. 그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화 자체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쵸. 그러니까 나 핸드폰이 있는데 왜 아무도 연락을 안 해? 나 핸드폰을 쓰는 할머니야. 나 핸드폰을 쓰는 1930년대 사람이야. 맞습니다. 1930년대생이고. 나 지문 인식 할 줄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 고종 때 처음 등장했던 그 뭐라 하죠? 전보. 그걸 쓰는 느낌으로 쓰시는. 그냥 괜히 보내는 거죠. 오빠 안녕. 전보 왔어. 오빠. 그런 게 뭐 옛날에 그 할머니 시대 때 그 마을 이장집에 전화기 하나 있던 시절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초당으로 요금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아직 그러시는 게 아닐까? 그때는 또 글자 개수당 또 돈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가 발전이 많이 했어요. 함축적이고. 그러면 본인이 저는 궁금한 게 두 코미디언 분께서는 할머니랑 전화할 때 어느 정도 전화를 하시는지 저랑 비슷한 경험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외할머니는 지금 나머지 다 돌아가시고 외할머니만 계시는데 유일한 생존자. 예. 근데 귀가 안 좋으세요. 네, 그래서 전화를 못 하는 상황이고 이제 요양원에 계셔서 만나 뵈면 자꾸 손자 이름을 헷갈려 하세요. 예. 저를 손 잡으면서 제 동생 이름을 부르고 제 동생 손을 잡으면서 제 이름을 불러요. 둘이 닮았습니까?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누가 이득인가요 그러면? 동생이랑 누가 기분 더 나쁜가요? 그러니까 누가 더 기분이 나쁠까? 그냥 제가 봤을 때 외할머니가 그냥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유종의 미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가. 그냥 모든 걸 다 창조를. 그래도 애먼 사람 이름이 나오진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의자 한 그릇 마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와가지고 제시카 잘 지냈어 막 이러진 않으니까. 네. 본인만의 그 어휘 체계를 갖추고 계시는. 예. 우리 옛날에 교과서 읽으면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사물 이름 바꾸는 거. 책상을 의자라고 부르는. 자의성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의자를 책상으로 부르는 그런 분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야, 눈이 이쁘시네요, 막 이러고. 눈대가 높으시네요, 이러고. 그쵸. 이게 눈이란 뜻이고 네. 예쁘다가 못생겼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취업하기 전까지 전화를 안 해주시나요? 아니면- 애초에 눈치가 보여가지고 잘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랑 전화하고 있으면 가끔 옆에서 김여사 딸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촌수로 따지면 할머니랑 사촌이랑 똑같아. 할머니가 이촌, 할머니가 이촌. 큰할머니가 사촌입니다. 아 맞네요, 큰할머니가 맞네. 사촌. 할머니가 이초인. 아 우리가 증조 할머니랑 사촌 삼촌. 아 이렇게 한 칸 한 칸. 네. 위아래는 한 칸이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잘 못하시네. 아 내가 알기로는 그거예요. 그 1촌 2촌 호칭이 아니라 유전자.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한테 50%를 물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부모님이 또 자식을 놓으면 50%를 물려주면 결국 윗대는 25%. 그러니까 25%. 근데 사촌도 나랑 피를 25% 나눈 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뭘 설명하고 싶었던지 알 것 네,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해는 그런 못했는데 뭔지 측면에서 할머니는 곧 사촌이다. 그 그래서 할머니랑 결혼하면 안 된다. 할머니 이 말을 꼭 이걸 진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 그쵸, 할카스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할머니랑 결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큰할머니랑은 해도 돼요 이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촌 간 결혼이 곧 합법화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가끔 할머니가- 쓰는 농담인데 그쵸. 사촌끼리 결혼이 합법화돼서 응. 큰할머니나 내 누나의 손녀랑 결혼해도 된다 이론상. 제가 대구식 조카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큰 할머니는 왜 이렇게 작냐고요? 큰가요? 이거는 방금 대구 비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천식 조크로 바꾸시죠. 알겠습니다. 인천식. 인천식. 이부망천이라는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이라는. 저는 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지금 이게 찍는 게 2부잖아요. 1부 찍고 2부 망쳤다라는 줄 알았어요. 망하면 천안이라고요? 천국이라고. 아니, 망하면 인천. 2부 망천? 그러니까 부천이 서울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망할수록 왼쪽으로 간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얘기. 나중에는 바다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림 사는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오르면 부천으로 쫓겨나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대림도 조선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고향에 가까워지는. 걔네들이 원래 강남에 살았대요. 근데 이제 계속 그래요? 밀려나다가 사당 지나 신림, 점점 왼쪽으로. 왼쪽. 좌경화가 되는. 나중에는 이제 왜 베이징까지 가는 왜 왼쪽으로만 갈까요 근데? 그러게 왜 오른쪽 지구가 그쪽으로 돌아서 가니까. 그 점프를 오래 뛰었더니 그죠. 공중에 오래 떠 있으면은 나 잠깐 부천 좀 갔다 올게. 좋은데요. 네. 되게 오래 뛰어야겠네. 지구 자전이 빨라지면. 네. 방금 얘기하신 4분의 1의 사촌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브루노 마스랑 최근에 이제 그룹을 이룬 앤더슨 팩이라는 실크 소닉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속해 있는 앤더슨 팩이라는 친구가 재작년에 이제 브루노 마스와 함께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름이 앤더슨 팩인데 그 팩이 이 친구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 밀양박씨래요. 25% 한국인인 겁니다, 이 친구가. 근데 왜 엄마 성을 따르죠? 그러게요. 혹시 이 친구가 좀 특이한가 봅니다. 근데 밀양박씨 맞아요. 그래서 앤더슨 팩이라고 제 생각엔 그건 것 같습니다. 그 피카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느낌이다. 그런 느낌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성을 2개씩 하나씩 따와가지고 미국이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밀양박씨 최고의 아웃풋이다. 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박근혜는요? 같아서. 박근혜 밀양박씨인가요? 이런 박씨지 않을까요? 근데 박근혜보다는 그래도 박정희. 박정희.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한 흑인 혼혈 vs 박정희, 누가 더 위대합니까? 누가 더? 근데 보통 아까 흑인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박정희는 총 맞아 죽었잖아요. 박정희가 흑인인가요? 박정희가 흑인.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주제 이렇게 해봅시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흑인에 가장 가까웠던 대통령. 일단은 저는 오바마라 생각. 참전용사는 확실히 누군지 알겠네요. 얘기 안 할래요. 알겠어요. 저 진짜 몰라서 그래요. 아까 전쟁 갔다 온 사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절벽에서 밀어라.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저희는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전혀 뭐 피해볼 것도 없고. 이걸 웃는 사람은 굉장히 깊은 문해력을 지니고. 그렇죠. 여러분 진짜 똑똑한 겁니다. 네.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 이런 주제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가장 흑인에 가까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노무현 오늘 대통령은 선크림을 좀 안 바르긴 했어. 그것도 맞고 일단 머리 스타일부터가 약간 어. 슬립낫이라고 하나요? 그 뭐죠? 이렇게 싹 브루노 마스처럼 이재규 머리. 그쵸 이재기 머리 그 머리 같고 그리고 일단은 말씀하실 때마다 yeah yeah 아 리듬감이 있다. 리듬감이 있습니다. yeah 말할 때 운율이 있어요. 재즈다. 심지어 이거 대선 후보 시절에 나왔던 말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KBS인가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게 연설이 잘 먹히는 이유가 네. 즉흥성. 리듬감이 있어서 그래요. 리듬감. 그 힙합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 당시에 음악 평론가가 인터뷰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MC 무현이 나왔나요?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음악도 생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운율 자체로 만들어진 음악이고 연설인데 그게 이렇게 된다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일단은 흑인에 제일 가깝지 않나. 제가 노무현 다큐도 봤는데 심지어 그 원래 보좌관들이 뭐 대본을 써주잖아요. 그거를 거의 안 읽었대요. 그냥 프리스타일. 네. 노무현입니다. 네,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 이제 내 마누라를 그럼 버리란 말입니까? 이거 이제 하면 쫓된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그 경선 이제 와이프까지 공격 들어가야 맞아요, 하니까 근데 그 한마디로 모든 여심의 표를 사로잡아. 네. 멋있습니다. 네. 저도 노무현입니다를 봤습니다. 아. 근데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그 아예 진보 쪽 친구였는데 추천해줘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는 영화일 줄 알고 갔어요. 왜냐면 약간 막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쟁 영화 이런 영화처럼 그것도 재밌는 영화일 줄 알고 사과 하나를 들고 갔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팝콘 말고 2017년도죠 그게? 그렇죠. 그 어린이날 근처였을 거예요. 사과 하나 들고 가서 광고 볼 때 2입 먹고 그 뒤로 못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감동의 물결이잖아요. 나 펑펑 울었어요. 그 당선되고 갑자기 영정 사진으로 바뀌잖아요. 진짜요? 네. 그 영화 그 다큐 연출 그렇게 했고. 그 어떻게 보셨어요 어린 나이? 저는 그냥 제가 입안에 있던 사과를 더 이상 그 씹는 소리가 너무 거슬릴까봐 못 씹어서 그게 너무 신경 쓰였어요. 약간 압도되셨군요. 흑인 문화에 압도되셨고. 사실 저는 노무현 정치 성향이랑 안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우파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우파인데도 열려 있는 우파라서 뭐 상대방에게도 울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누굽니까? 가장 흑인에 가까운 대통령. 윤보선?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네, 괜히 윤보선 욕먹을 씨 확실히- 법한 대통령. 저는 이승만인 것 같아요. 그거 있지만 미국에 오래 있었으니까. 흑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잖아요. 흑인들이 뭔가 기회가 있으면 재빠르게 재빠르게 이제 기회를 차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승만 나가고 윤보선이 잠깐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그리고 윤보선 같은 경우는 억압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그 일제강점기 사람이잖아요. 약간 노예 시절처럼 네. 그런 식으로. 해방을 직접 이룩하고 잠깐이나마 짧은 영광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승만 윤보선으로 이어진 이 흑인 라인이네요. 넬슨 그렇죠. 만델라의 네. 기환이죠. 넬슨 만델라가 기환한 또 거죠. 어린데 기환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이승만이 흑인 대통령에 제일 가깝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미국에 제일 오래 있어서. 그러니까. 예. 저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니 웬만한 미국에 오래 있으면 다 흑이나 백인화 됩니다. 아니면 아메리카와. 근데 굉장히 맞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부인이 또 외국분 아니십니까? 그 프란체스카 여사? 그 안동 그 뭐 밀양 푸치예요? 뭐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그 외국인 그 대통령도 있잖아요. 나카키 마사오. 누구예요? 박정희 일본 이름이 나카키 마사오입니다. 나카키 마사오. 여기 우파예요. 이 진짜 오해하면 안 돼. 여기 우파입니다. 옛날에 그 티아라인가? 어떤 아이돌 여자 아이돌이 안중근인가 사진 보고 나카키 마사오라고 한 게 맞아요, 한번 맞아요. 화제가 됐었잖아요. 안중근 사진을 보고 누굴까요? 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는 설현 씨와 그 옆에 있던 해리? 지민 씨, 약간- 지민 씨, 응. 그 AOA에 거기서 이분이 누굴까요? 했는데 긴또깡? 닭깎이 마사오 이래가지고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와. 그래서 뭐 근데 아까 닭깎이 마사오도 되게 저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총 맞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흑인에 굉장히 가깝다고 또 볼 네. 수가 있고요. 원래 본토 흑인이 아프리카 이제 초원지대에서 막 호랑이 막 이런 사람들이랑 싸우다가 본토 흑인
맞죠? 싸우다가 죽곤 하잖아요. 그쵸. 김재규한테 맞았어요. 아 재규어한테 물려 죽은. 맞죠. 아하. 아, 레퍼런스 삼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자기 비판적인 우파를 만나서 반갑고 네. 굉장히 지금 현타가 올 것 같은데. 야생 동물을 조심해야 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함부로 물리면 또 파상풍으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제 흑인 대통령은 저희가 뽑아봤고요. 예. 이거 제가 메테리얼 그럼 하나만 더 네. 던져볼게요. 좋습니다. 저는 요즘 총선에서 거의 국민의힘이 많이 밀렸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밀렸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청와대를 뭐 저 용산으로 뭐 옮긴다 하고. 그리고 저는 제주도로 옮겼어야 된다고 봐요. 수도 자체를. 그거 너무 페르난도식 사고방식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펜하이머 영화를 봤는데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곳을 구하는데 이 교토가 원래 선정이 됐는데 거기 수뇌부 중에 한 분이 교토는 내가 신혼여행을 갔다 온 곳이라 다른 곳에 하자 해서 그 오키나와 거기 떨어뜨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오키나와가 아니고 히로시마? 히로시마. 예. 그래서 제주도가 그래도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잖아요. 맞죠. 제일 이제 원자폭탄 맞을 일도 없고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제 지키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전쟁이 나도 제주도만 남지 않을까. 제주도만 그럼- 남기고 싶어 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지 않아요? 윤석열을 살리고 싶다. 우리 그냥 각자 제가 절대 이제 지켜? 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야지 좀 훌륭한 정치인이 되지 않나. 결국 6.25 때도 밀리고 밀리다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낙동강 노선이. 근데 저는 제주도에서 6.25 관련된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6.25 전쟁과 직접 연관된 사건. 제주도가 그때 뭐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때. 그래서 전혀 상관없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왜냐면 그때 우리 도라르방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실제 사람들이었대요 원래. 근데 화산재가 와가지고 폼페이 한국 버전인가요? 약간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 뭐라고 하죠? 탑 시크릿인데 제가 알려드리는 서프라이즈에 진짜요? 당연히 거짓으로 나올 것 같은데. 거. 맞습니다. 근데 결국 밀리고 밀리면 제주도까지 가잖아요. 삼별초도 옛날에 제주도까지 그쵸, 밀렸잖아요. 맞아. 제주도가- 맞아. 마지막 제주도까지 항쟁했다. 노젓고 갔을 텐데. 아니 나는 또 몰랐는데 어떤 웹소설을 보다가 알았는데 일본에 오키나와라는 섬이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가 대한민국처럼 일제 강점기 때 점령을 당한. 네, 맞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독립을. 독립을 했는데 걔네는 아직도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 류큐 왕국. 류큐인이라고 하더라고. 오키나와가 원래 개인 네,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오키나와, 한국 이렇게 다 각자 자생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먹고 오키나와는 아직 안 풀어준 거죠. 한 그 옛날에 임진왜란 직전에도 조선한테 경고했던 게 류큐 왕국, 지금 오키나와. 야 일본이 지금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니 알아서 잘해라 약간 이런. 그리고 굉장히 한국이랑 또 우호적이었다.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메테리얼이 뭐였죠? 그냥 그냥 우리가 막 제주, 그런 제주. 농담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으로부터 아니면 세계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에서 독일이 이겼다면 우리는 독일어를 배웠을 거고. Ich bin kein Jude. 예.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생존 외국어입니다. 생전에 그거. 그러고 뭐 우리가 또 일본으로부터 독립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또 일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니면 근데 독립을 못했어도 우리나라 말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류큐인들도 걔네 또 언어가 있대요. 맞아요. 심지어. 근데 이게 존나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요. 밑에 세대로 갈수록 자기가 어떤 뿌리였는지를 까먹고 네. 그냥 일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는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뭘 지켜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 우리 조선 사람들도 1945년에 독립하기 직전까지는 사실 그냥 잘 저렇게 몰랐다. 살다가 음. 일본 사람들은 심지어 조선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대요 조선. 음. 그냥 나와서 다 막 대한 독립 만세 이러니까 알았다고. 사람이 이렇게나 말았어. 조선 사람이 이렇게 말았네요. 그래서 되게 잊혀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역사를 믿은 인족에겐 미래가 없다. 신채호. 역사를 믿으니요? 역사를 잊은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명언으로 또 한 번 영상을 종료시키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습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건. 미래는 와봐야 아는 거예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